LA 아침에는 운동복 차림에 러닝화를 신는 힙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 스무디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LA혼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무디인데요. LA혼은 캘리포니아에서만 볼 수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급 마트입니다. 프리미엄 유기농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이죠. 이곳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이런 농담도 생겼습니다. 뉴욕은 부러울 게 없는 도시지만은 뉴욕이 LA를 부러워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바로 LA혼. 온갖 셀럽들과 힙스터들이 방문하는 이곳, 발렌시아가, 룰루레몬, 메르시 같은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지만은 헨리 비버, 켄달 제너, 블랙핑크, 리사 같은 셀럽들과도 협업을 하죠. 여기는 $200짜리 연간 회원권도 판매하고 있고 스무디 하나가 $20, 일본산 딸기가 한 알에 $19, 삼각김밥 $5.99, 오이김밥이 $12.99입니다. 아무튼 주로 고가의 제품을 팔다 보니까 LA에서는 데이팅 앱 대신에 LA혼에 가서 이성을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인 카이 트럼프가 비밀 경호국을 동반하고 마트에서 쇼핑을 하는 브이로그를 올렸는데요. 이때 욕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미국인들은 집세를 낼지 먹을 걸 살지를 선택해야 할 판인데 전시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이런 댓글들이 달렸죠. 진짜 비싸긴 한 건지 카이 트럼프도 여기서 쇼핑하다가는 파산 신청을 해야겠다라는 농담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받아 했죠. 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싼 제품들이 많고 무슨 생각으로 딸기를 한 알에 $19에 파는 걸까요? 오늘은 이 LA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가장 세련된 바가지 LA혼입니다. LA혼은 소설 이름에서 가져왔습니다. 영국의 작가 세뮤얼 버틀러가 1872년에 발표한 풍자소설이죠. 이게 무슨 뜻인가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곳이라는 nowhere를 뒤집은 말이더라고요. 소설 속 LA혼은 가상사회인데요. 여기서는 아프거나 다치면 중범죄로 취급을 받습니다. 반면에 횡령, 방화, 강도 같은 도덕적 범죄는 그냥 잠깐 건강이 나빠진 걸로 취급하고요. 이런 도덕적 범죄를 저지르면 그냥 치료와 간호를 받는 정도입니다. 감기 걸렸다고 이야기할 바에는 그냥 물건 훔쳤다고 말하고 다니는 게 이 LA혼의 사람들이죠. 이 소설과 마트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LA혼은 이제 막 주목받고 있긴 하지만 1966년에 처음 문을 연 곳입니다. 1966년 보스턴의 뉴베리 스트리트 지하에서 한 평 정도로 작기 시작했죠. 창업자는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미치오 쿠시와 에벌린 쿠시. 이 부부는 매크로바이오틱이라는 독특한 식이요법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건 통곡물을 중심으로 제철 지역 채소, 콩, 해조류, 발효식품을 음과 양의 원리에 따라 섭취하는 식이요법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병을 낫게 한다는 거죠. 반대로 설탕, 육류, 유제품, 가공식품, 향신료는 못 먹게 했고 심지어 몸을 차게 하는 토마토나 감자, 가지 같은 것들도 못 먹게 했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매크로바이오틱을 알려준 멘토가 이 LA혼 소설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게 이름을 그냥 LA혼으로 지어버린 거죠. 몸이 아픈 게 중범죄인 사회를 다룬 풍자소설 제목을 자기네들 유기농마트 이름으로 지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크로바이오틱도 함께 전파하려고 했었는데요. 손님이 빈 유리병을 가져오면 여기에다가 현미, 콩, 시리얼, 유기농 땅콩 버터 같은 걸 채워서 무게를 달아 파는 방식이었죠. 당시 이곳에서 일했던 직원에 따르면 상품 라벨에다가 뭘 굉장히 많이 써줬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고 누가 길렀으며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축복의식을 치러줬는지까지 적어뒀죠. 이런 브랜딩 덕분에 LA혼은 미국 최초의 자연식품점 중 하나로 인정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매장도 꽤 커졌고요. 하지만 경영을 너무 방만하게 하기도 했고 대출도 너무 많이 받으면서 81년에 파산하게 됐죠. 이렇게 LA혼이 그냥 사라지나 했는데요. LA혼 LA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 톰 디실바가 이 LA 매장을 인수하면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후 오랫동안 톰 디실바가 운영을 했고 그동안은 그냥 좀 특이한 식료품을 파는 가게 정도로 취급받았는데요. 본격적으로 매장의 덩치가 커지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였습니다. 식품 유통업계에서 돈 좀 만지던 토니 안토치와 조세핀 부부가 LA혼 매장을 인수하게 됐죠. 사실 원래는 LA혼이 아니라 딘앤델루카라고 미국 동부의 고급 식료품 브랜드를 미국 서부 지역으로 들여오려고 협상 중이었는데요. 금액이 안 맞아서 LA혼으로 대체한 거였습니다. 또 이 LA혼이라는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냥 마음에도 안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나름 충성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진 않았죠. 그런데 이름을 그대로 놔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알 것 같은 식료품 매장으로 비춰졌거든요. LA혼? 그게 뭔데? 비밀스럽고 프라이빗한 매장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 토니 안토치는 굉장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LA혼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LA혼은 유기농 식료품점입니다. 사람들은 유기농의 자연적인 것, 자연 그대로를 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냥 생 자연이 아닌 문명에서 철저하게 통제된 자연을 원했죠. 진짜 자연이란 것은 통제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자연에서 바로 온 농산물들을 보면요, 굉장히 제각각이잖아요. 일단 못생겼고요, 벌레 먹은 흔적도 많습니다. 흙도 여기저기 묻어있죠. 미국이나 유럽의 파머스 마켓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진열도 들쭉날쭉하고 생긴 것도 제멋대로인데다가 대부분 노점에서 운영하다 보니 흙먼지도 많이 날리죠. 어수선하고 개방적입니다. 그런데 토니 안토치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원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장 디자인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했죠. 고급 호텔과 명품 의류 매장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 천연 원목, 따뜻한 조명까지. 인테리어에 원목을 쓴다 해서 그게 자연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디스플레이도 완벽하고 철저하게 짰습니다. 가지런하게 칼각을 맞춘 채소와 과일, 완벽하게 대칭을 이뤄서 하나씩 개별 포장된 19달러짜리 일본산 딸기. 자연을 표방하긴 하지만 사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로 자연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죠. LA원을 방문했던 비평가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LA원은 식료품점이 아니라 박물관이다. 박물관처럼 회원권도 팔고 비싼 굿즈들도 파는데 정작 사람들은 그 농산물을 사지도 않고 구경만 한다. 말 그대로 농산물들이 전시 관람용처럼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많은 농산물들이 전시용으로 쓰이고 있다면 대체 뭘로 돈을 버는 걸까요? 토니 안토치의 통찰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신선식품이 비싼 이유는 폐기가 무조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망가지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팔리지 않으니까 폐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비용을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선식품 유통의 핵심은 폐기율 관리에 있다고 말할 정도죠. LA원도 당연히 안 팔리고 남는 신선식품이 있을 텐데요. 이걸 조리식품에 쓰고 있습니다. LA원은 매장 면적의 3분의 1을 조리식품 코너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료품을 파는 레스토랑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레스토랑의 핵심 수익 모델이기도 하고요. LA원 전체 매출의 40%가 조리식품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상품성이 떨어진 농산물이나 유제품 등을 조리식품에 쓰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폐기 손실이 줄어듭니다. 또 조리를 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신선식품일 때보다 더 큰 이윤을 붙여서 판매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LA원에서 판매하는 유기농 컬리플라워 튀김에는 약 1파운드당 20달러 정도입니다. 그냥 컬리플라워를 팔 때보다 이런 식으로 조리해서 팔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죠. 일반적으로 식료품 소매업은 마진이 극도로 낮거든요. 이게 LA원과 다른 식료품점의 차별점이죠. LA원의 평당 매출은 다른 미국 슈퍼마켓의 4-5배입니다.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다고 매장이 큰 것도 아닙니다. 평균 매장 면적은 홀푸드의 3분의 1, 코스트코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코스트코는 엄청난 면적에서 초저마진으로 물건을 판매하는데요. 대신 압도적인 물량으로 매출과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런데 LA원은 코스트코의 10분의 1 사이즈 매장에서 럭셔리한 경험을 판매하는 겁니다. 코스트코와는 아예 대척점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안토치 부부가 LA원을 인수했던 2011년 이후 LA원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2016년부터는 연애 35% 이상씩 성장 중이고 2026년 6월 현재 캘리포니아에만 13개 매장을 낸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름이 많이 알려지고 우리나라에도 LA원이 소개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스무디 덕분입니다. 매장 안 토닉바에서 파는 스무디인데 생긴 것도 예쁘지만은 각종 슈퍼푸드나 기능성 재료들이 들어가고 셀럽들과 협업도 자주 하죠. 그래서인지 가격도 비쌉니다. 비싼 건 3만 원이 넘기도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우연히 만들어진 아이템이죠. LA에 살던 팅스라는 틱톡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평소에도 LA원에 가는 영상을 자주 찍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고 LA원 측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연락을 하는데요. 팅스가 같이 협업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때 콜라보 스무디를 처음으로 만들게 됐고요. 14달러짜리 팅스 스무디가 이렇게 탄생했는데 이땐 마케팅도 하지 않았고 LA원 로고가 박힌 컵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잘 팔리면서 다른 인플루언서나 셀럽들과도 협업하게 됐죠. 그중 가장 잘 된 것은 헤일리 비버와 협업한 스트로베리 글레이즈 스킨 스무디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3만 원 스무디로 유명해졌습니다. 딸기, 아보카도, 아몬드 밀크, 히알루론산, 콜라겐 같은 재료가 12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헤일리 비버의 인스타를 타고 엄청나게 바이럴이 됐죠. 매일 많게는 1,500잔씩 팔렸을 정도니까요. 이후 사브리나 카펜터, 켄달 제너, 코트니 카다시안, 위니 할로우 등등 엄청난 셀럽들과의 협업이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HBO 드라마 I Love LA에서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붙은 시그니처 스무디를 갖게 된다는 것은 셀럽에게 있어서 성공의 상징이다. 이렇게 LA원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추면서 LA원의 진열대가 일종의 권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세핀 안토치가 LA원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의 원료 리스트와 이 원료가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검토하고 무엇을 매대에 올릴지를 결정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까다로운지 안토치 인터뷰에 따르면 비건 스낵에 유기농이 아닌 설탕이 뿌려져 있으면 입점을 거절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현재는 신생 브랜드나 웰니스 브랜드에게 LA원 입점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수준까지 온 상황입니다. LA원은 부유층을 위한 지비재 식료품점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비싼 가격임에도 장사가 잘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확실히 비싸긴 합니다. 늘 여기에 대한 비판이 따라오죠. 하지만 토니 안토치는 LA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부유층을 노리고 있다. $20 스무디, 개당 $19짜리 딸기, 이런 것들이 사실 바가지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요,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의 G세대들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별로 놀랍진 않아요. 한국에서도 자주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보상적 소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큰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느낄수록 작은 것에서 만족감과 통제감을 얻으려 하는 경향이 있죠. 현재 미국 주택 임대료나 자동차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입니다. 집은 고사하고 차를 구매하는 것도 언감생심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럴 때 작은 사치품들이 잘 팔립니다. 이런 현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거든요. 대공황기에 립스틱 같은 저렴한 사치품의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고, 이건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점에서 보자면 에레온도 비싸긴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소비인 겁니다. 립스틱이 스무디로 바뀐 것 뿐이고요. 에레온이 성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소는 건강이라는 자기 투자적 메시지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돈이더라도 불황기에 옷이나 가방에 쓰면 이게 과시로 여겨질 수 있지만 에레온의 제품들은 웰니스라는 서사가 있거든요. 히알루론산과 고급 바다 이끼젤, 어댑토겐 버섯 등등 들어보지도 못한 건강한 재료들로 만들어진 스무디를 먹은 건 사치라는 죄책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SNS에 올리면 다양한 효과가 따라오죠. 스무디는 몇 번 마시면 사라지지만 이걸 SNS에 올리는 순간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냐면요, 에레온에 담긴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맥락을 나는 이해하고 소비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에레온은 매장을 많이 열지도 않고 인기 제품은 한정 기간에만 팔고 캘리포니아의 가장 부유한 동네에만 입점합니다. 인스타, 틱톡, 유튜브 시대 딱이죠. 이게 바로 에레온이 지위제 식료품점에 속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럭셔리는 다수가 아닌 소수를 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산층도 고급 시계와 백을 쉽게 사는 시대가 됐죠. 예전처럼 비싼 물건 하나 가지고는 특별함을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소수를 위한 새로운 소비가 등장하기 마련이죠. 에레온처럼요. 에레온은 가장 비싼 슈퍼마켓이 아니라 새로운 럭셔리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에레온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